안녕하세요. 이나 로켓 동아리의 한교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켓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은 특히 로켓 원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히 로켓의 추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로켓은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이제 비행을 하게 돼요. 이제 엔진이나 아니면 모터에서 고온고압의 가스를 만들어서 이제 노즐을 통해 가속한 다음에 이제 가스를 배기를 하게 되는데, 이 배기된 가스의 반대 방향으로 로켓이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림에서는 이쪽 방향이겠죠. 이쪽 방향으로 이제 로켓이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원리가 주로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뉴턴의 운동 법칙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 그래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법칙이고, 가속도의 법칙이 두 번째 법칙이죠. 이제 어떤 힘이 가해지면 이제 가속도가 변한다 라는 법칙. 주로 F는 ma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그 힘이 작용한 다른 물체는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로켓은 이제 뉴턴의 제2법칙과 3법칙의 조합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서 이제 힘이 발생하게 되고, 그 힘은 이제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이제 분출되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분출되는 반대 방향으로 로켓을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연소가스가 분출되는 힘을 계산해서 이제 로켓의 추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F는 ma니까 힘이 있어야죠. 힘을 받으려면 F는 ma인데, 이제 F는 ma를 통해서 힘이 생기려면은 이제 A가 0이 아니어야 되죠. A가 항상 양수여야지 F가 양수일 거고, 그러므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로켓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근데 F는 ma에서 A가 항상 양수려면 배기가스의 속도가 항상 증가하고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팔콘9의 1단 로켓 같은 경우에는 160초 정도 연소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가스가 계속 가속도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한 게, 어떤 가스가 계속 가속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 지점의 가스가 계속 가속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지점의 가스가? 아니면 요 안에서 가스가 계속 가속을 해서 쭉 해서 속도가 점점 증가해야 되는 걸까요? 좀 생각해보니까 이상하죠? 이제 물론 로켓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가 계속 지나가면서 계속 진행하면서 가속을 하게 만들어주진 못해요. 사실 로켓 엔진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항상 일정한 속도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속도로 분출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F는 ma인데 A가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일정한 속도로 분출하고 있으니까 가속도가 0이 됩니다. 그럼 힘이 0이니까 반작용으로 받는 힘도 0이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뭔가 이상해지죠?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로켓이 비행을 하면서 연료를 계속 소모를 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질량이 변화한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질량이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하면은 질량이 변화하면 M 값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아직 안 배웠어요. 물리학을 배우면서도 이 점은 잘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추가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뉴턴 제2법칙이라고 하는 식은 이제 F는 ma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은 물체의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에 있어서 같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F는 ma라고 주로 알려진 식이지만 그 F는 ma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제가 이 아래에 식으로 써놨죠. 그래서 힘은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그리고 운동량은 어떤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 식을 미분의 원리로 이제 풀어본다면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식을 보면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이제 dt분의 dm 그리고 v 그리고 m 그리고 dt분의 dv죠. 그래서 이 각 항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dt분의 dm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의 질량,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물체의 질량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질량의 변화율, v는 속도, m은 어떤 물체의 질량, 그리고 dt분의 dv는 이제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물리 시간이나 아니면 정력학 시간, 아니면 재료역학 시간 이런 역학 시간에 다뤘던 그런 물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물체가 있고 그 질량, 그 물체의 질량이 변하지가 않아요. 즉, 이 dt분의 dm 항이 0이라는 거예요. 이 항이 0이기 때문에 이 항을 무시하고 이 항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량과 dt분의 dv 하면 속도의 변화니까 가속도겠죠. 그래서 m 곱하기 a, 그래서 f는 ma라고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주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했다시피 이제 로켓은 비행을 하면서 연료를 소모하니까 질량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항에 이 dt분의 dm이 0이 아니니까 이 항과 이 항을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턴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로켓의 추력에 관한 식들을 처음 계산한 분이 계신데 바로 콘스탄틴 치올롭스키라는 이제 러시아의 로켓 과학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분은 러시아의 로켓 과학자는 아니고 이제 소련과 소련 이전에 있었던 러시아 제국 시절 때 과학자셔요. 그래서 이분이 티올콥스키 로켓 방정식을 만들어내셨는데 이제 이 티올콥스키 로켓 방정식은 이제 최초로 로켓을 이용한 우주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을 한 식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성과를 이용해서 나중에 고다드 박사님이나 아니면 폰 브라운 박사 아니면 추이콥스키 박사 같은 저명한 로켓 과학자들이 전부 다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이제 로켓을 제작을 하고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로켓을 발사를 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생전에 책을 여러 가지 쓰셨는데 그 책 중에서는 이제 우주정거장이나 아주 우주여행 아니면 뭐 화성 탐사, 달 탐사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많이 정립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치올콥스키의 로켓 방정식의 요점은 이제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하면 이제 로켓에 대한 운동량 변화를 연소 배기가스에 대한 이제 로켓의 속도 변화로 치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을 하게 된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의 제2법칙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의 변화를 이제 나타내는데 이제 그 전에 운동량이 항상 보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운동량 자체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뉴턴의 제1법칙에서는 이제 외부 힘이 가해지지 않는 개는 이제 개의 초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뭐 개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린다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저보다는 물리 시간에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제가 설명드릴 거는 그냥 전체적인 관점에서 되게 넓은 관점에서는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야 하므로 운동량도 에너지의 일종이니까 운동량도 항상 보존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로켓의 추력을 구하게 될 겁니다. 운동량의 변화는 이제 속도의 변화랑 질량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켓의 속도 변화와 질량 변화를 둘 다 모두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로켓이 처음에는 이제 VR의 속도로 앞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DT만큼의 아주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은 엔진이 연료를 그 시간 동안 조금 더 태우겠죠. 그러면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나올 것이고 이 배기가스에 의한 힘으로 인해서 로켓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미분을 배워보신 분이면 여러 번 보셨을 이런 기호겠지만 제가 이런 기호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기호이고 앞에 d를 붙였다는 건 아주 작은 간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dt라고 써놨으면은 매우 작은 간격의 시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다 VR 앞에다가 이제 d를 붙여놨죠. 그럼 아주 작은 간격의 속도 변화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VR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는 로켓이 이제 배기가스가 추가로 분출이 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DVR만큼의 속도를 얻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제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하므로 운동량도 항상 보존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은 이 처음 시점에 로켓의 운동량과 이 나중 시점에 로켓의 운동량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 이제 처음 로켓의 운동량 플러스 나중 로켓의 운동량, 그러니까 이 로켓의 속도만을 보는 거예요. 이 로켓의 속도는 증가했죠. 증가한 만큼의 운동량, 그리고 여기서는 없었던, 이 그림에서는 없었던 배기가스의 요소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 배기가스의 요소도 이제 추가를 해서 배기가스의 운동량을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먼저 배기가스의 운동량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배기가스의 운동량을 구하려면 이제 배기가스의 질량과 배기가스의 속도를 알아야겠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배기가스를 하나의 어떤 물체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배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이 보라색 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보라색 점은 이제 DM이라는 아주 작은 질량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이 DM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배기가스는 엔진에서 고온고압으로 만들어져서 노즐을 통해서 VE만큼의 속도로 이제 이쪽 로켓의 추진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로켓 내부에서 볼 때는 이제 이 기체 입자가 이쪽으로 그냥 쭉 V의 속도로 나아가니까 이 기체 입자의 속도는 VE의 속도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본다면 로켓이 VR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면 DM도 나온 순간은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VR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배기가스 입자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속도를 따라서 이쪽으로 VR의 속도만큼 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 기체 입자는 이제 배기된 속도에 의해서 이쪽으로 V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속도 간의 상대 속도를 고려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밖에서 고려를 할 때 기체 입자의 속도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체 입자의 속도는 상대 속도를 구하는 것과 같이 VR과 V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한 이제 기체 입자, 그러니까 배기가스의 질량과 배기가스의 속도를 이용을 해서 이 두 가지를 곱한다면 이제 배기가스의 운동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배기가스의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구한 여기서 배기가스의 질량 DM과 배기가스의 속도 VR 플러스 V의 값을 곱해서 배기가스의 운동량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배기가스의 운동량을 구했어요. 그래서 배기가스의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생각을 했던 이제 배기가스의 질량 DM과 배기가스의 속도 VR 플러스 VE의 합을 곱한 걸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배기가스의 운동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로켓의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기 로켓의 질량을 MRT라고 정할게요. 그러면은 MRT의 질량을 가진 로켓이 VR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초기 운동량은 이제 MRT에다가 속도 VR을 곱한 이런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우리가 이 로켓의 질량이 연료를 소모하니까 또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DT2의 질량은 이렇게 MRT 플러스 DT의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상수, 좀 길긴 하지만 어떤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속도
VR 플러스 DVR을 곱하면은 이제 나중 로켓의 운동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 로켓의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이제 나중 로켓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스의 속도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배기가스의 속도를 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운동량 방정식을 이용을 하기 전에 이제 질량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고 갑시다. 이제 초기 질량과 나중 질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변수 간의 이제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DT초 후에는 우리가 배기한 가스의 양만큼 질량이 줄어들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변수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아마 DT초 후에 로켓의 질량은 T초일 때의 질량의 배기가스의 질량을 뺀 값이 이제 DT초 후에 로켓의 질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초기 질량을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고 여기에다가 DT, 우리가 아까 구한 시간 간격으로 나눠줘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미적분을 하다 보면 이런 식이 자주 보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에서 주로 말하는 fx가 되는 거고, 이 식이 미적분에서 주로 말하는 fx 플러스 d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소 시간 사이에 질량 변화를 시간에 대해서 나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로켓 질량의 시간당 변화율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우리가 왼쪽 항에도 dt로 나눠줬으면 오른쪽 항에도 dt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항에도 dt로 나눠줘서 이렇게 마이너스 dt분의 dm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 항이 로켓의 질량 변화를 말한다고 했죠. 이 로켓의 질량 변화는 시간당 배기가스의 양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로켓의 시간당 질량 변화는 이제 연소 가스가 초당 나가는 양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켓은 연료를 소모하면서 계속 질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D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배기가스의 질량이라고 정했으니까 질량은 항상 양수죠. 질량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 식 자체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로켓 질량이 감소한다는 뜻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켓의 연료 소모량을 이제 부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m-이라고 써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나타나게 됨으로써 이제 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대한 연료 소모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질량 변화를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식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써놨던 이제 운동량에 대한 보존 방정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성하는 거는 이제 초기의 로켓의 운동량, 그리고 나중 로켓의 운동량, 그리고 배기가스의 운동량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를 할 점은 제가 여기다가 뭐 r-t라고 써놓고 r-t 플러스 dt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냥 이것도 하나의 숫자, 이것도 하나의 숫자, 이것도 하나의 숫자, 이것도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식에서는 제가 배기가스의 운동량을 이제 왼쪽 항으로 넘겼어요. 왼쪽 항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서 이렇게 식이 그대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도 상수고 이것도 상수고 이것도 숫자고 이것도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뭉텅이를 나중 로켓에 대한 운동량으로 변화를 시켰고, 이 항도 이제 나중 로켓에 대한 변화량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기가스에 대한 운동량은 그대로 썼고요. 그리고 또 이 초기 로켓의 운동량을 이쪽으로 넘기면 운동량 항을 이쪽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P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넘긴 다음에 또 DT로 나눠줄게요. DT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식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식이 이루어지면 미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전체적인 운동량의 시간당 변화율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남겼던 이 배기가스에 대한 운동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넘긴 다음에 왼쪽 항에 DT로 나눠졌으므로 오른쪽 항에도 평등하게 DT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DT로 나눈 항은 이런 형상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순간의 로켓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림에 나왔던 초기 로켓 시점이라고 했던 그 시점의 값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식을 풀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 슬라이드에 제가 이렇게까지 식을 구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P값은 이제 일반적인 로켓의 값이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어떤 T라는 시점에 운동량을 대입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 T라는 시점에서 로켓의 질량이 mr이고 로켓 속도가 vr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dt분의 dp는 이런 식으로 곱미분의 형태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곱미분의 형태는 풀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dt와 이 위에 보이는 이 식에서의 dt를 대입을 한다면 우리는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구했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구해도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로켓에 대한 질량 변화도 생각을 해야 되고 로켓의 속도, 로켓의 뭐 바뀌지 않은 현재 질량, 로켓의 속도 변화, 뭐 배기가스의 시간당 분출량, 로켓의 속도를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연소가스의 출구 속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식은 생각보다 지금 복잡하니까 변수를 줄일 만큼 줄여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항을 줄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보니까 우리가 아까 질량 변화에 대한 식을 이렇게 관계식을 정해줬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게 뭐냐면 이제 마이너스 dt분의 dm은 이제 dt분의 dmr과 같다. 그래서 이 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항 같은 경우에는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이제 오른쪽 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dt분의 dm이 dt분의 dmr과 같으니까 이 항만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 항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항 같은 경우에는 곱의 형태니까 이제 전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왼쪽 항에 이 항과 오른쪽 항의 이 항은 형태가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워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항을 고려를 해보면 이 항과 이 항이 남게 돼서 이제 왼쪽 항에서는 이 항이 그대로 내려오고 오른쪽 항에서는 이 항이 그대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이 dt분의 dm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호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m-이라고 간단하게 쓸 수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 항과 이제 이 항을 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항의 형태를 잘 살펴보면은 이제 dt분의 dv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력을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한 거니까 이거는 로켓의 가속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AR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MR 곱하기 AR이에요. 그러면 이 형태는 힘이죠.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힘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였죠. 그러면 이 항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배기가스에 의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항은 이제 M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스의 양, 배기가스가 한 번에 분출되는 질량을 말해주는 거고 이제 VE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스의 속도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기가스의 성질만 가지고도 이제 로켓에 가해지는 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이 식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로켓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향하니까 이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고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하고 할게요. 왼쪽 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과 VR이 이제 요소인데 MR 같은 경우에는 로켓의 질량이니까 항상 양수죠. 그래서 이 MR은 항상 플러스고 이제 V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항상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로켓이 분사를 하면 이쪽으로 가속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DT분의 DVR 같은 경우에도 양수일 거예요.
그리고 dt분의 d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로켓이 가속을 하면서 추진제를 태우니까 이제 질량이 계속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dt분의 dmr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그리고 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좌표계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 좌표계에 따르면 이제 왼쪽을 향하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v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곱하면 플러스 값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식이 합리적으로 추론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근데 사실 추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압력에 대한 고려가 또 필요합니다. 이제 압력의 차이가 조금 나면은 이제 무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밖에 안 되는데 압력의 차이가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압력에 대한 영향을 또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이제 로켓은 연소실에서 고온과의 가스를 만들어서 노즐을 통해 분출함으로써 이제 추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로켓의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항상 일정한 대기압을 받지만 노즐에 배기가스가 나오는 부분에는 이제 배기가스가 상대적으로 고압인 상태로 나오니까 이 배기가스에 의한 압력과 이제 대기압이 충돌을 일으켜서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압력 차이의 크기만큼 힘이 추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 차이가 얼마나 나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배기가스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큰 값으로 PE 값을 갖고 대기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값으로 PA 값을 갖는다면 이제 압력 차이 같은 경우에는 PE와 PA를 뺀 이런 값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압력은 이제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줘야지 이제 힘의 크기가 되니까 압력 차이의 힘은 이제 압력의 차이와 이제 노즐의 면적에 곱해줘야지 이제 힘이 되니까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은 이제 노즐 출구 면적과 이제 위에서 구한 압력의 차를 곱해준 게 이제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될 겁니다. 압력은 이제 배기가스가 나갈 때 만드는 압력이 대기 압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나오는 방향 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힘을 더 실어주는 결과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런 압력에 의한 힘도 추력과 같은 효과로 로켓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구한 결과를 모으면 이제 추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앞의 항이 이제 운동량 보존을 통해서 구한 항이고, 이제 뒤의 항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구한 항이죠.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이제 변수가 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배기가스가 초당 타는 양, 질량, 그리고 배기가스의 출구에서의 속도, 노즐 출구에서의 속도, 그 다음에 노즐의 출구 면적, 노즐의 출구 압력, 그리고 대기 압력, 이렇게 5가지, 뭐 4가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건 4가지죠. 어쨌든 이렇게 5가지의 요소를 가지면은 이제 추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켓의 추력은 이제 이 항들을 고려를 하면 돼요. 이제 로켓의 추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태우는 양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m 커질수록, 빠져나가는 가스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러니까 V가 클수록, 노즐의 출구 면적이 넓을수록, A가 클수록, 노즐의 출구 압력이 클수록, PE가 클수록 더 큰 추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로켓의 추력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식이 주어져서 이 식을 이용을 하면 된다는 점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력을 구하는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수학이 조금 나와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미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영상을 보고 따라가면서 이제 손으로 쓰다 보면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미분을 해가면서 이제 추력을 구하는 이제 식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아직 시올롭스키의 로켓 방정식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미분을 했으면은 적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적분을 통해서 이제 로켓의 속도와 이제 상승 고도를 구하는 법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